네,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우리 6차 시 때 EBS 강의,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봤었던 내용, 학습지 11, 12페이지 내용 한번 볼 건데요. 일단 11페이지는 우리 기억나죠? 그 EBS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요 아이 그림 그려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했었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뭐 형용사라든지 단어라든지 뭐 내 진로라든지 내 일상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랑 내가 꼭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권리는 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고요. 내 자아 실현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3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면서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에게 그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살펴보는 것도 했었죠. 우리 그게 공동체주의. 내 삶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이루는 것들이 그중에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우리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를 중요한 거 이렇게 3가지 비교하면서 한번 봤었어요. 요거는 아마 다 잘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답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일단 인간관, 자아관, 이게 기본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토대로 정의를 이해하면 훨씬 좋다고 했었죠. 그럼 자아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지? 자아는 나죠, 나. 나를 뜻하는 거죠. 나라는 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뭐 윤가람이라는 사람은 왜 윤리교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뭐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또 내 성격,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보는 게 자아관이라고 했죠. 자유주의는 어떻게 자아가 형성된다고 봤어요? 그렇지. 개인의 오로지 선택으로.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 권리가 잘 보장되고 내 자유를 추구하는데 다른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준다든지 보장해준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자율적인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자아? 그렇지. 무형고적 자아예요. 그러면 공동체주의는요? 그치, 말 그대로 공동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두호고등학교에 있어. 인문계고에 있기 때문에 내 하루의 일상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됐어. 뭐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됐어. 그리고 나는 무슨 동아리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에서는, 예를 들어 레츠라는 동아리면 공연하는 동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해. 또 내가 특정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성격으로 발달하게 됐어. 막 연구하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다기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이런 게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마지랑 막내랑 막 차이 5반이었나? 막 서로 배틀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책임, 의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가 두오고 뭐 7반에서 실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책무 역할을 갖고 영향을 받으며 형성한다. 이거는 무슨 자아? 연고적 자아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고가 뭐였죠? 연결고리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니죠.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들, 이것들로 나를 이루어졌다는 게 공동체주의.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행동하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자아, 즉 연고랑 상관없는 무연고적 자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는 연고적 자아 말고도 선생님이 서사적 자아, 그렇지. 그게 뭐였죠? 공동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이 구성되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내 매일매일의 삶,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 툭 떨어져 있는 내가 매번 선택하는 이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는 이해할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서사, 즉 이야기가 중요해. 그 이야기엔 당연히 공동체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뒤에 맥킨타이어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아관 알아봤고요. 그러면 정의관. 우리 정의관이 뭐죠? 어떤 게 정의로운 걸까? 사회 정의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될까? 자유주의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지. 개인선,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개인선을 강조했고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선, 그렇지. 공공의 이익,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발전될 수 있을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A, B, C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여기 이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이 자유주의는 개개인,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반이라고 치면 1번인 친구, 우리 은비, 7번엔 은비죠. 은비가 내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래 연습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학교에 나와 성실한 삶을 위해서 막 공부, 수업 시간에 막 집중도 하고 열심히 해. 각자 개개인이 1번, 2번, 3번, 4번 친구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A도 성장하고 B도 성장하고 C도 성장하고 그리고 C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각자 A, B, C 다 권리가 잘 보장되고 그러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당연히 발전되지 않을까? 개개인이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 개인 7번에 1, 2, 3, 4번 각각 열심히 하면 7번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 부가 증가해 라고 하는 관점이 자유주의예요. 이에 반해서 공동체주의는 A, B, C 이런 친구들이 다 공동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은비는 내가 잘하는 거는 춤이랑 노래랑 이런 예능 부분에서 참 잘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반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즐거운 공연을 준비해야겠다. 등등. 또는 우리 반 행사를 할 때 내가 주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친구 미영이는 우리 책을 잘 읽으니까 좋은 책들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야지. 그리고 등등등등 지나가는 친구들이 우리 반을 위해 깨끗이 반을 청소해야지. 청소 시간에 솔선수범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반이 좋은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사가 더 잘 되고 미영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교양적 지식이 느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7반이 좋은 반이 돼요. 그러면 7반이 좋은 반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은 7반에 속해 있는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동체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되면 결국에 그런 공동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삶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공동체주의의 관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 중립성이라는 것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중립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반대야 이건 찬성이야 라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거죠. 자유주의는 어떨 것 같아요? 중립을 그렇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공동체주의는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유주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건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최소 국가의 역할만 할 뿐이지 국가가 나서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예를 들면 특정 종교를 믿게끔 하던지 아니면 뭐 사생활이랑 관련된 예를 들어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랑 관련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 등등을 반대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뭐 특히 뭐 낙태라든지 뭐 안락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게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공동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해주는 것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면 안 된다. 그 가치는 개인이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문제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체주의는 어떨까요? 그렇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럼 그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한 덕목들을 가르쳐야겠죠. 예를 들어 두오고에서는 자율, 창의, 정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직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직의 덕목이랑 관련된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자율의 덕목이랑 관련된 학교 일정을 만든다든지 자율학습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플래너 같은 것도 주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자율적 인간이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한 가치들을 강조해야 돼. 우리나라 문화만 보더라도 친구 관계나 선생님과 제자 관계 그리고 어른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관계 이런 거를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특정한 가치들을 강조하죠. 전통적인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공동체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줘. 내가 좋은 집단에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가치를 강조하는 집단에 있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치라든지 IS 집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좋은 가치들, 좋은 정통들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관, 정의관 정리해봤는데요. 요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겠죠. 개인의 자유랑 권리를 보장을 강조하는 건 그렇지 자유주의. 공동체 내 책임이랑 역할을 강조하는 건 공동체주의. 국가 중립성을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고전으로 알아보는 정의관 이렇게 되어 있죠. 롤스의 정의론이랑 맥킨타이어의 덕의상실은 정말 고전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지 30년도 안 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를 한다, 사회랑 관련된 전공을 한다 하면 다 한 번씩 읽어봤을 만한 그런 교재거든요. 교재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요. 롤스의 정의론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의론이란 책 제목인데 정의의 원칙이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이란 책은 덕윤리, 공동체주의, 우리 공동체주의는 아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덕목, 가치 이런 거 엄청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덕을 다시 부활시키자. 지금 현대 덕이 상실됐다. 공동체의 발전에, 공동선에 이런 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덕의 상실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동체주의의 내용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글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를 조금 더 정확히 깊게 알고 또 심화된 지식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롤스랑 맥킨타이어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자유주의인지 공동체주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롤스는 자유주의자일까요? 공동체주의자일까요? 그렇지, 자유주의자죠. 그러면 맥킨타이어는 자유주의자일까요? 공동체주의자일까요? 공동체주의자예요. 왼쪽 오른쪽에 있어서 느낌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마 다 맞췄을 것 같은데요. 뭐를 보고 그렇게 알았어요? 롤스는 지금 정의의 원칙의 첫 번째 보니까 각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뭐예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위한 개인선을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다라고 했는데 지금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첫 번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자유주의자 같네. 자유를 강조하네? 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맥킨타이어는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나는 이 도시의 시민이며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등등 여기저기 속해 있고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그로부터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 유산, 기대, 책무,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대요. 심지어 그것들이 내 삶을 구성하고 있고 내 도덕,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대. 뭐가? 공동체가. 이거는 완전히 공동체주의자의 성을 잘 담아낸 문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다, 공동체주의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이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롤스부터 볼 건데요. 롤스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의의 원칙이다 라고 했었죠. 이 정의의 두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쓰고 외우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이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기 전에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 무지의 베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무지의 베일은 뭘까요? 일단 무지가 뭐예요? 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무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모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무지의 베일이래요. 베일은? 왜 베일에 휩싸인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블라인드 같은 거. 가려져 있는 거. 이렇게 왜 신부들 면사포 쓰는 그런 것도 베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만한 베일을 쓰고 있는 거래.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밑에 보니까 지문을 선생님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롤스의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무지해야 되냐? 서로 지위, 계층, 자산, 능력 같은 걸 모른다고 가정해야 된대. 내가 특정 지위를 갖고 있어. 내가 특정 이익을 강조하는 계층이야. 내 능력이 매우 뛰어나. 특정 부분에서. 그러면 정의의 원칙을 우리 만듭시다. 앞으로 사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의 바탕일 수도 있고요. 옳고 그름의 바탕일 수도 있고요. 그 정의를 지켜야 되는 기준을 만듭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는 교육자니까 교육이랑 관련해서 조금 더 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또 엄청 부자야. 그러면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의의 원칙보다는 부자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을 그런 원칙을 만드는데 합의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개개인의 이익관심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공정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특정 이익 이런 걸 전혀 몰라야 된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근데 롤스는 거기서 하나를 더 말해요. 만약에 우리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정말 엄청난 억만장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이런 원칙을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다면 이라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대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가정해보고 어떤 원칙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대.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의 집단이 합의한 원칙이 바로 이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럼 다시 지문이랑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빈칸 채워보면 그렇지. 첫 번째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거. 그 경우에는 조정해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밑줄 친 내용이 빈칸이죠. 여러분 요거 쓰고 외우고 할 수 있어야겠죠? 정의의 두 원칙. 요거 조금 자세히 선생님 설명해 주면요. 일단 여러분들 아까 무지의 벨 쓴 상태로 요거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느 인종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는 내가 태어난 집안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면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 거기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든 인간이라면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배웠던 기본권 같은 것들을 말하네요. 그거는 일단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불평등이 있다면 좀 조정해도 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이라는 건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A, B, C, D, E라는 친구들 다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A라는 친구가 조금 더 어렵네.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돈을 줘야겠다 라고 하면 차등이에요. 이 어떻게 차등적으로 줘야 되냐고 보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최소 수혜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만한 말로 선생님 바꿔주면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 등등을 이야기해요. 최소 가장 적게 수혜, 뭔가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적은 몫을 갖고 태어났거나 더 적은 몫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 수혜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좀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좀 조정해줘도 된다. 그런 예시가 뭐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제도가 있죠. 선생님이랑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첫 번째로 배웠던 사회복지제도 기억나나요? 그 중에 있었던 그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등의 원칙에 포함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룰수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내가 원하면 그 원하는 직업을 나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이 동네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을 할 수 없어. 너는 여성이니까 또는 넌 남성이니까 이런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지위든 어떤 직책이든 개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권을 누려야 되는 거, 그리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을 조정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지위 직책이 개방될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랑 관련돼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롤스를 중점적으로 배웠지만 자유주의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직이에요. 노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유지상주의자라고도 하거든요. 지상, 최고인 거예요. 뭐가?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롤스도 기본적 자유를 누릴 평등한 권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봤어요. 노직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노직은 오로지 국가든 개인이든 해야 될 역할은 개인의 권리, 예를 들면 내 생명에 대한 권리, 내 자유에 대한 권리, 내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덜 받지 않도록,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의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오로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랑 계약을 맺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막 복지제도를 펼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개개인들의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리가 침해당하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 밑에 지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노직을 생각할 때 국가는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각자 다 뭐 농경사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고구마 밭을 해가지고 고구마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창고에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갔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 훔쳐간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는 우리가 같은 뭐 감자밭을 경작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더 많이 일한 것 같아, 더 많이 가져간대. 어느 비율로 나눠야 될까? 조정하는 기준도 별로 없어. 우리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또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권리들을 위해서 좀 보호해줄 수 있을 만한 사회 집단을 만들자,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도 만들고 뭐 경찰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도 만들고, 그렇게 국가가 계약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오로지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대요. 예를 들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복지제도 같은 것을 말하네요. 부자가 이를 강요받는 꼴이 된대. 그리고 뭐라고도 말하냐면 그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에 강제 노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소유물을, 정당히 내가 벌어서 갖게 된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직과 롤스를 비교해보기 좋은 내용으로 국가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봤어요. 롤스는 국가가 우리의 소득을 다시 가져가서 복지제도나 뭐 국가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시 분배하는 거, 이런 제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찬성하죠. 우리 방금 봤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 복지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국가소득 재분배하는 내용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의 원칙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직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권리나 재산 보호, 계약을 집행하는 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만이 국가의 역할이야. 만약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펼쳐야 된다면, 그 사람들 위해 도와야 된다면, 이거는 국가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기부와 같이 그런 자발적인 자선행위로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자선행위를, 기부를, 타인을 돕는 거를 국가가 강제로 막 돈을 뺏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오로지 스스로 원할 때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위한 보조금 등 이런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한다 라고 하고요. 노직은 국가의 역할은 우리의 권리, 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만 가능하다. 일부러 우리의 돈을, 우리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가져가 쓰는 것은 침해하는 거다, 우리의 권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기부랑 같이 자발적인 자선행위가 있지 않냐, 그런 것도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우리 자유주의자인 롤스와 노직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주의인 매킨타이어를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하고도 읽어봤는데요. 내 삶과 내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건 과연 뭘까요? 여기 지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사한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려받은 그것들이 내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대요. 우리 왜 가족에서 내가 맞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두오고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2020년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등등 이런 식으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내 삶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빈칸을 보면 둘 다 공동체라고 간단히 들어가도 되겠죠. 위에 글 속에서 찾는다면 방금 선생님이랑 읽었던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 이거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부담, 유산, 기대, 책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보면 내 삶은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책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형성된대요. 내 가치관이 만들어진대요. 이거를 우리가 영고적 자아라고도 하고 서사적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맥킨타이어는 특히 서사적 자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서정시랑 서사시랑 비교해서 배웠었죠. 언제? 그거 시간에. 문학이니까 아마 은영쌤이랑 배웠나요? 응, 배웠지. 서정시는 밖에 비가 와. 그럼 비를 보고 느낀 내 감정. 아, 비가 내리네. 우리 반 애들은 따뜻하게 잘 있나. 막 이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정시고, 서사시는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까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담는 게 서사시죠. 그래서 서사갈래랑 서정갈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배웠을 텐데 거기 나오는 서사랑 같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인데요. 여기 밑에 뜻을 보면 사건을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변화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는 거래요. 우리 역사할 때 사자랑 똑같죠.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도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형성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TV 보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그 친구가 막 노래를 불러 또는 막 랩을 해, 춤을 춰. 근데 꼭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막 보여주고 예전에 막 고생하면서 노래를 준비하고 막 연예인의 꿈을 꾸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즉 서사, 이야기를 보여주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라는 사람이 그냥 역사, 시간, 공간 이런 거랑 동떨어져서 쭉 독립적인 자아로 있는 게 아니라 서사적 자아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 내 도덕성 이런 거는 공동체의 관행이나 전통을 고려한 서사적 맥락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10대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조선시대의 10대인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죠. 왜?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서사 안에 다른 공동체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자아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사적 자아까지 개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죠. 공동체주의의 심화에는 왈자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왈자 엄청 자세히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그럼 12페이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혹시 총정리했던 그 자료 다 보고 왔나요? 선생님 거기에다가 비어있는 별표 모양은 그 지필고사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한 5개, 6개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안이 차 있는 별 모양은 서술형 평가 준비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야 라고 넣어놨는데요. 거기만 보더라도 지필고사의 포인트 여기 하나, 서술형 평가 포인트 여기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국가소득 재분배 정책 요거 비교하는 거 지필고사 준비할 때 잘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을 쓰는 거나 또는 서사적 자아를 설명하는 거. 이 지문을 보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갈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서술형 평가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포인트 잘 알아서 준비 잘해서 시험 보고 나서도 기분 좋게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저 잘했어요 이렇게 뿌듯한 결과 쌤도 여러분 또 다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다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참 시험 공부 중일 텐데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하고 쌤 항상 응원하는 거 알죠? 여러분 안녕. 질문 있으면 연락하세요. 빠이. 화이팅!